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4팀 유혜원, 3팀 김민경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은 종종 하는데 예언님이랑 이렇게 또 합을 맞춰보는 게 처음이라 사실 많이 떨리고 벌써 이렇게 라이브 시청자가 많네요. 오늘 300명이나 접속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약간 저번 주에도 제가 준수님이랑 한 라이브가 연말 광고 어떻게 진행할까, 12월 달 대비 어떻게 할까를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원님이랑 같이 가지고 온 거는 메타, 연말 광고 가이드, 그리고 무신사 협력 광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주제 가져왔습니다. 네. 우와. 많은 분들이 요즘 무신사 협력 광고나 아니면 올리브영 그리고 쿠팡 그리고 SSF몰까지 좀 많은 매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무진장 최근에 무진장 세일이 있었죠. 엄청 잘 너무 컸죠. 흥했더라고 이번에. 맞아요.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무신사에서 이제 연말에 광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랑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타라는 매체를 1년 내내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연말에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무신사라든지 나이키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확 많이 태우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시즌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 뭐 시즌 오프라든지 또 곧 다가올 새해 그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메타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협력 광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원님은 협력 광고 한 어떤 거 집행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 거의 무신사 위주로 협력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협력 광고라고 하면은 광고주분들께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첨언을 하자면 무신사를 예시로 들었을 때 무신사에 입점된 이제 브랜드들이 우리 브랜드만의 광고를 메타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무신사 랜딩으로 무신사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무신사 카탈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이제 무신사 랜딩으로 했을 때도 전환 추적이 가능하고 또 무신사 유저들도 리타겟팅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게 또 최근에 생긴 광고긴 해요. 협력 광고가. 기존에는 이제 저희 광고주님들이 이 무신사, 뭐 올리브영, 뭐 11번가 등등 플랫폼에서 픽셀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대다수의 광고주님들이 자사몰로 랜딩 페이지를 어쩔 수 없이 돌리게 되었는데 사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통합몰, 광고 이 통합몰이나 아니면 좀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쪽에서 워낙 또 이제 소비자들, 고객 주층들이 넓어졌고 많아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좀 이제 이 입점이 되어 있는 무신사나 올리브영 뭐 다양한 등등 협력 광고 입점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새로 나온 이 협력 광고에 대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하시고 있긴 합니다. 말이 이렇게 안 돼. 어제도 말 못한다고 혼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젊은 층 분들 소비 행태 자체가 자사몰에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또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한 번 가입한 그냥 무신사에서 한꺼번에 쇼핑을 몰아서 한다든지 특히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저랑 같이 라이브 했던 다혜대리님이 20몇 개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MZ들이 약간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연말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플랫폼들을 위주로 협력 광고를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자사몰에서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구매 전환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서
좀 애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플랫폼에 주는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다이애대리님께서 뭐 20개 주문하셨다 하시는데 저도 사실 생일 선물이나 친구들 뭐 선물할 때 아니 뭐 친오빠 선물해줄 때 엄마 아빠 신발 사줄 때 무신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한 브랜드에 이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고 배송비도 무료고. 네, 무료고 또 이제 뭐 그 매월 아니면 또 각 무신사에 들어가 있는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자사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는 프로모션이 많은 이 무신사나 아니면 올리브영 이런 플랫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곤 해요. 그래서 이 협력 광고가 주는 좀 이 힘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하고 있는 그 광고주분들 중에서 협력 광고 무신사 진행하시는 대다수 광고주님들께서 최근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의 매출이 몇백 배가 뛰어가지고 평균 원래도 로아스가 잘 나오던 그런 브랜드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데이터 한번 짙게 해보니까 로아스 막 3000%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프로모션이 주는 힘이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겨울인데 반팔이나 나시가 잘 팔릴까 생각했는데도 확실히 프로모션을 크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여름에 겨울옷을 미리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겨울 때 여름옷을 좀 미리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무신사는 연말 결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죠. 맞아요. 무진장 프로모션 애프터로 이제 연말 결산도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연말 결산에서도 저희가 협력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카탈로그형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또 구매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이 협력 광고는 어느 브랜드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메타 협력 광고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무신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사 측에서도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완전 초기에는. 네. 왜냐면 저희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도 무신사 협력 광고라는 걸 진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무신사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이렇게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거의 2, 3년 정도 좀 적극적으로 큰 브랜드들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비교적 좀 작은 브랜드일지라도 한 반기에 3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근데 무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 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내가 내 11번가 입점돼 있어, 나 올리브영에 입점돼 있어, 나 무신사에 입점돼 있어 해서 바로 이렇게 광고를 돌릴 수는 없고 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내 브랜드가 협력을 했을 때 최대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협력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각 대행사들한테 나 월 예산 이 정도인데 사용이 가능할까, 협력 광고가 가능할까요? 여쭤본 다음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거는 진행 조건은 아니고 초반에 이제 협력 광고를 진행하시게 되면 카탈로그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세팅을 하실 때 바로 구매 전환 이벤트로 돌리시는 것보다는 장바구니로 먼저 이 카탈로그에 대해서 활성화 그리고 유입을 어느 정도 늘린 다음에 그 장바구니가 50건 이상이 좀 찍힌 이후에 구매 이벤트로 전환하셨을 때 아무래도 바로 구매로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최적화가 좀 되어야지 좀 진행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광고주분들이 무신사 협력 광고는 성과가 좋은 소재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에 한 세트에 소재를 여러 개 넣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CBO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첫 달, 한 달 정도는 CBO로 진행을 하시되 어느 정도 카탈로그가 활성화가 되어서 분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든 이후에는 ABO로 진행하셨을 때 저는 훨씬 더 성과가 개선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CBO 이 캠페인별 예산보다 이 세트별 예산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제 무신사 만약에 이제 협력 광고를 진행한다, 광고주님들이 진행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절차를 좀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좀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무신사 협력 광고를 진행하시려면 무신사 측으로부터 카탈로그를 공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무신사 협력 광고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플랫폼에서 메타에 깔려있는 그 카탈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가 우리 브랜드 카탈로그가 있고 밑에 선택하기 누르면 무신사용 카탈로그가 또 따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비즈니스 설정 내에서 연동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 내에서 또 상품을 연동을 하셔야 돼요. 내 상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상품 코드를 입력하셔가지고 상품 연동까지 마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상품군을 최대한 넓게 잡으시는 게 성과가 잘 나와요, 무신사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류 브랜드라고 하면 카탈로그를 상위끼리 묶고 하위끼리 묶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상품군으로 하나 파고 그리고 뭐 여름 상품군으로 크게 하나 파고 겨울 상품군으로 크게 하나 파고 이렇게 좀 그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것보다 확 이 카탈로그 범위를 늘렸을 때 벌크 소재 느낌으로다가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신사 내 소비자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그리고 소비 습관도 다양하다 보니까 한 카테고리만 노출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벌크 소재 느낌으로 확 했을 때 약간 내가 다 보여줘 볼게, 너네가 마음에 드는 거 사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훨씬 성과가 좋았고 무신사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신사에 이제 협력 광고를 진행할 때는 계정 새로 파야 된다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무신사 협력 광고용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 생성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계정을 만들거나 같은 비즈니스 내에서 이제 만들거나 혹은 대행사 측 계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카탈로그만 공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USP별로 USP별로 이제 해당 이미지랑 연관된 문구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무진장 때도 제가 그 상시 소재들 내에서 문구만 무진장으로 바꿨는데도 성과가 확 뛰었었어요. 뭔가 그런 최적화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리고 무신사 플랫폼을 협력 광고를 지정해서 광고를 돌리기 때문에 그냥 내 제품을 단순하게 판매하려고 그냥 노출하는 것보다 소구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할인이라던가 아니면 또 쿠폰,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신상이 발매됐다, 아니면 뭐 기획전이나 이벤트 등 이런 소구점이 있어야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재 느낌 자체도 그 무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프로모션 때만 눈에 확 띄게, 예를 들어서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은색 배경에 파란색 띠라든지 아니면 검은색에 진한 주황색 띠라든지 이런 템플릿이 있었는데 프로모션 때는 그렇게 강조되게끔 무진장 세일이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게끔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 평소에는 해당 상품이나 브랜드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갬성 소재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제작해 주시는 게 훨씬 CTR이 상승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신사 협력 광고는 아직은 해본 적 없고 올리브영 쪽에만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한번 유의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가 지금 무신사 협력 광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가적으로 또 예원 대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할 게 좀 많긴 하거든요. 무신사 협력 광고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집행하시기에는 예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가인 저희한테 맡기는 것보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계정 매핑 때부터 헤매시는 광고주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진행을 고려하고 계시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끝내기 전에 메타에서 이제 또 연말 가이드북을 저희 둘한테만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이거 말하기 싫었는데, 네. 이제 안 알려주시려고 방금 종료를 하시려다가 네, 저희가 이제 또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연말 시즌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네, 오. 네. 아주 중요하죠. 이건 제가 별표를 해놓겠습니다. 네. 일단 1단계는 저희 초등학생들 그 이제 방학 계획 세우는 것 마냥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실험. 네, 2단계는 실험. 네. 그리고 3단계는 촉진. 네, 촉진. 4단계는 유지. 4단계 유지. 네. 네, 이렇게 크게 4단계로 한번 1단계 계획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연말 계획을 조기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12월 초? 아니다. 11월 말? 11월 말? 그쵸. 네. 저도 한 11월 초? 이때쯤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광고주님들 있잖아요. 대형 광고주님들은 7월부터 계획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 아이고. 연말 광고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기 먼저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연말에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려면 여름 때부터 대충 어떤 상품군으로 어느 정도 세일을 유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재고를 준비를 해놓고 그런 기획 상품 같은 거 있잖아. 1+1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이 상품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리고 1+1 같은 걸 했을 때 뭐 마진이 얼마큼 나는지 이런 테스트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7월부터 광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 11월 그 사이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상품군들 혹은 그런 우리가 가져가는 전략들 같은 걸로 미리 한번 광고를 해보는 거예요. 얘네가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런 타겟한테 이 상품이 잘 먹히고 이런 타겟한테 저런 상품이 잘 먹히는구나. 이런 게 그쵸. 어느 정도 조기적으로 실험이 끝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촉진시키는 단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타는 머신러닝 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트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계정 내 최적화를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예산을 확 늘려가지고 맞춤 타겟이라든지 유사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설명드린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신사라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도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무신사에서 액션했던 사람들을 또 타겟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신사에서 우리 브랜드 거를 장바구니 담았던 사람들 이런 것까지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타겟들을 확 늘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말의 뜻은 그러면 실험을 하고 실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판매를 위해 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좀 촉진시키는 그런 단계가 3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무진장 시기쯤 보면 아무리
안 팔리는 브랜드여도 제가 집행해보니까 하루 평소에 안 팔렸던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상하게도. 네. 근데 이제 무신사 때는 확 늘려야 되니까 무신사 프로모션 시작하는 첫날이랑 마지막 날에 제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특히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들이 혹시 나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이제 오늘이면 끝나니까 빨리 사야겠다 하고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거겠죠. 이것저것 비교해보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산을 거의 한 적어도 150만 원 1예산 이렇게 쓰시고 첫날에는 적어도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쓰시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진짜 죄송하지만 안 나오던 브랜드들도 한 1예산 150만 원 썼을 때 로아스가 그래도 한 500~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당 상품군이나 소재에 대해서 확 구매 전환이 뛰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만 쏙쏙 골라내가지고 내년 한 2월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 메타 내에서는 이미 너무 잘 팔리니까 이미 7일 이내 50건 이상의 전환이 발생해서 머신러닝이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습 중이 되겠네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가지고 내년까지 이제 말이 좋아서 유지지만 우려 먹어야죠. 이게 잘 팔리니까. 네, 이게 예언 대리님 말씀처럼 메타가 굉장히 똑똑한 게 학습이 잘 되면은 전환이 날 것 같은 타깃한테 계속 노출이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분명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막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고 최대한 거의 유지 정도라고 저는 메타 자체에서 기능 오류가 없다면 기술적 오류가 없다면 거의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경험이 이번 무진장 프로모션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어떤 의류 브랜드는 그 무신사가 끝난 그 이후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1년 팔 거를 무신사 연말 때 거의 다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웬일인걸? 끝나고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떤 데이터로 알 수 있냐면 이제 무신사 프로모션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검색 매출액도 거의 로아스 4000%까지 뛰었고 원래 평균 그래도 1500% 정도 나오긴 브랜드였긴 한데 4000%면 거의 한 2.5배? 이렇게 뛴 거잖아요. 플랫폼이 주는 그 영향력이 좀 꽤 크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가 모델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주면 안 되겠죠? 말왕 아시나요? 오, 네. 말왕하고 노익스강 이런 분이 모델이신데 아무래도 무신사를 이용하는 연령대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요즘 10대들도 무신사에서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왕 팬들과 노익스강 팬들이 많이 몰려오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여기 말왕이 입었던 옷인데 아니면 누가 입었던 옷인데 나도 입어볼까 하고 좀 모방하는 소비 행태도 많이 나타나는 플랫폼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유튜버들 보면 올리브영 세일 때 꼭 사야 하는 5가지 추천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릴스. 네, 그런 거 막 보여드리고 또 막 무신사에서 5만원대 가성비 패딩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거 맞아요. 영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저는 동영상 플랫폼이 커질수록 무신사나 올리브영 같은 그런 플랫폼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공감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유튜버 소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을 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도 미리 저희가 메타 연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말에 어떻게 태울지 예산을 좀 미리 좀 정해놓고 태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연말에 사실 11월 달에 이미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거의 전 브랜드가 다 활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커머스 쪽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12월 달엔 거의 빠지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제 광고주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산이 엄청 볼륨이 컸다가 지금 많이 좀 줄인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경쟁자들이 좀 줄을수록 저는 또 이게 투입해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월 때 또 새해가 있고 또 다양하게 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2월 달에 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빠르게 연말 광고를 좀 진행해야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오늘 뭐 이렇게 뭐 알차게 뭐 나왔는데 메타 광고 좀 팁 좀 뭐 무신사 광고 좀 팁 있으신가요? 무신사 광고 팁 너무 다 알려드렸죠. 지금 여기서 더 알려드리면 저는 뭐 거의 제 속옷까지 벗겨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무신사는 조금은 비밀로 남겨두고 저희가 그러면 그냥 저희 일반 메타 있잖아요. 연말이나 네. 아니면 그런 미리 보기 느낌으로다가 명절에 또 끄면 좋은지 유지하면 좋은지 와, 이거 감액하면 얘기해보자. 좋은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저는 매년 고민해요. 네, 저 그러니까요. 4년차 마케터인데 전 매년 고민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어쨌든 뭐 온오프를 하냐. 왜냐면 연말에 소비자들이 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주 연령층이 20, 30대라서 특히 20, 30대 여성분들 연말에 꼭 연말 파티나 뭐 우리 뭐 모여야 된다 해서 사실 휴대폰 잘 안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뭐 새해, 첫 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번에 좀 빠르니까 명절이 1월까지 그 시기에 우리가 광고비를 계속 많이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줄여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끄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민경 대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DB 업종이 주 업종이긴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커머스 업종 위주로 좀 투입되고 있긴 한데 DB 업종 광고주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크리스마스 명절에도 연락 받으실 수 있어요? 대응하실 수 있나요, 고객님들을? 라고 말했을 때 대다수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누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바로 대응이 좀 어려운 상태이시라면은 저는 광고비를 반 정도 감액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메타는 사실 성과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줄는다거나 갑자기 막 잘 되고 있는 소재를 오프한다거나 이러한 액션들이 들어가면 머신러닝이 깨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메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형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면은 알아서 얘네들이 예산이 줄어들고 알아서 소극적으로 좀 변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오프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감소시킨다거나 캠페인별로 좀 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라고 저는 DB 업종 광고주님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거 저는 네. 이제- 이커머스시죠? 네, 그렇죠. 저는 최근에는 좀 이커머스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절 때 업종마다 저는 좀 갈리는 맞아요. 것 같긴 업종마다요. 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좀 저는 객단가가 높을수록 명절에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명절 선물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용돈 받으면 그걸로 이제 또 구매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명절 전날이나 당일에는 조금 줄였다가 명절 다음 날 때부터는 점점 원래 예산처럼 증액해서 복구하는 방안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날에는 귀향길 돌아가신다고 거의 운전하거나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당일에는 뭐 제사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를 비우거나 가족들 간의 모임 같은 걸 하시다 보니까 전날하고 당일은 사실 그렇게 큰 전환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라든지 다다음 날 그렇게 또 주말하고 끼어 있다 보면 그때 정말 생각보다 구매가 많이 일어났던 게 제가 어떤 침구 업종 브랜드 진행했었는데 바디필로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객단가가 한 25,000원, 3만원 밖에 안 하긴 했어요. 좀 사이즈가 큰데 근데 그게 이제 명절 때 저희가 런칭을 했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시기가 어쩌다 보니까 좀 미뤄져서 명절 때 런칭을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 그 명절에 궁금해서 대시보드 들어가 보니까 뭐 로아스 1200%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객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비싸서 선물용으로 좋은 그런 상품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광고주들이 다 끌 때 키면 잘 나오는 케이스들도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랑 약간 오히려 비슷하네요. CPC가 또 저렴해지고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다. 경쟁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CPM도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진짜 기간별로 이 전략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당일엔 거의 무조건 오픈하자 주의고 그 당일 이후에는 무조건 예산을 다시
기존으로 좀 세팅해두자 이런 편이긴 한데 또 다른 마케터분들은 한 그 주 동안은 계속 오프하자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마케터별로 약간 전략도 필요하고 또 업종별로 또 뭐 제품별로 객단가별로 이렇게 좀 구분이 지어서 저희가 좀 캠페인을 어떻게 할지를 좀 전략을 짜는 것 같기는 해요. 매체별로도 좀 다른 게 저는 매체별로 맞아요. 메타는 줄이더라도 검색 광고는 그대로 살려야 가져가죠. 돼요. 저도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광고주님들 입장에서는 왜 검색 광고 오프하면 안 돼요? 그냥 메타 냅두고 우리 뭐 명절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 광고주님들 성향에 따라서 좀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충분히 해보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아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니까요. 광고 세팅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저희 또 연말이라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또 AMPM 글로벌 인기 탑2 마케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짓말 다 해주세요. 좋네요. 그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주님들이 또 연말 되면은 마음도 싱숭생숭하니 대행사도 바꿔볼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맞아요. 내년부터는 진짜 제대로 팔아봐야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연말에 좀 대행사 변경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맞아요. 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믿고 보는 마케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AMPM은 네, 아주 그쵸. 그냥 간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꿀팁들만 빠르게 모아서 가져와 봤고 저희가 오늘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어머.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저랑 이렇게 라이브를 또 하는 게 네. 괜찮죠. 너무 합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이 외에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미디어 믹스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여기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마무리를 할까요? 그냥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할까요? 그럼 해피 뉴 이어로? 네. 해피 뉴 이어.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김민경 유혜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